자, 볼리TV 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용입니다. 네, 첼시전에서 네. 화려하게 패배를 했던. 화려했죠. 네, 네. 사실 스코어 1대4는 좀 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잭슨에게 네. 해트릭을 내주면서 1대4로 패배를 했던 토트넘입니다. 이제 결과만 보면 경기를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봤다면 네. 사실 좀 토트넘 역시 토트넘이지 어쩐지 잘 나간다 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패배인데 네. 실제적으로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았고 현지에서도 평가가 너무도 좋습니다. 현지에서 너무 재밌는 경기였다는 평가가 그렇죠. 굉장히 줄을 이루더라고요. 많은 그 유명인들도 갈채를 보내고 있고 네. 특히 이날 토트넘이 퇴장이 2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9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 수용하는 발언을 하고 하면서 그렇죠. 하루 전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똑같이 이번 라운드에 토트넘처럼 시즌 첫 패를 당했는데 네. 그 판정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네. 좀 분노를 표하고 뭐 팀에서도 성명 발표하고 이러면서 보여줬던 것하고 또 상반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큰 화제를 현지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클 오웬 레전드가 네. 아스날을 직접적으로 깠어요. 이 아스날 뉴캐슬 경기 정말 대단한 경기였고 수준 네. 높은 경기였는데 유일한 오점은 아르테타 감독의 한마디로 졸렬한 태도였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그것하고 정말 상반되면서 북런던 더비 팀들이니까 네.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뭐랄까요 그 9명이 뛰면서도 라인을 계속 그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면서 그쵸. 끝까지 골을 넣으려고 했던 네. 그런 모습들이 신선하게 원래 축구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일단 현지에서 이날 스카이 스포츠 중계로 그렇죠. 진행이 네. 됐는데 게리 네빌 해설위원 뭐 게리 네빌뿐만 아니고 뭐 캐러거 둘 다 약간 큰 감명을 좀 받은 그렇죠. 네, 그런 경기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날 게리 네빌이 경기 앞두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스트라이커로 변신을 하면서 그렇죠. 내가 작년에 난 손흥민 시대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올해 너무 잘하고 센터 포워드로 바꿔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죠. 어쨌든 9명이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의 본능보다는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 네. 천병 역할을 잘 해줬고 아무튼 게리 네빌 반응을 보니까 네빌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팟캐스트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광기였다. It was madness라고 얘기했죠. 네. madness이면서 메스였다. 그렇죠. 굉장히 엉망진창의 경기였으면서도 정말 미친 경기였다. 네. 뭐 이런 프리미어 리그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경기가 좀 어떻냐는 이게 프리미어 리그지 네, 이런 거죠. 반응입니다. 번역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10년 혹은 15년 동안 볼 수 없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토트넘 9명으로도 굉장히 잘했고 첼시는 좀 그래도 결과를 얻어냈다. 네, 이런 평가를 좀 팟캐스트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만 봐도 콘테 감독 또 뭐 누누 감독은 뭐 많이 거론 안 하지만 또 누누 감독 포함시켜서 네. 그리고 무리뉴 감독 기본적으로 좀 세거나 점유율을 많이 하는 팀 만나면은 잠그는 축구, 내려앉는 그렇죠. 축구를 하잖아요. 오로지 좋은 말하면 실내 축구. 손케 원툴로 역습하는 축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렇게 승점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늘 승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축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사실 그런 한때 안티풋볼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그런 그렇죠. 축구보다는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그런 곳에서 이제 발산이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승점을 위해서 그런 것을 희생시키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 리그 우승 경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팀이 10명이 되고 9명이 됐는데도 안 잠그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 희열. 이게 축구지. 이렇게 팀을 지도하고 선수들을 그런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감독이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없었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린 5명이었어도 공격 축구를 했을 것이다. 감독 5명이면 실격패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색깔을 확실히 그러니까 경기 대회 시즌 전부터 우리 팀은 공격 축구다. 네. 근데 대부분은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죠. 상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이 팀은 그러지 않다는 이게 진짜 상남자 축구죠. 그렇죠. 네, 상남자 그 자체. 멋진 모습 보여줬고 또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졌지만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졌지만 네. 잘 싸웠다기보다 졌지만 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캐러거가 얘기한 것처럼 2대2 정도 스코어면 적당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추가 시간 손흥민골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그렇고 다이어 골도 있었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끝까지 90분까지 굉장히 대등하게 싸웠어요. 9명 9대 11의 경기였는데. 네. 그래서 캐러거도 토트넘이 대단한 것은 9명이 뛰는 상황에서도 첼시를 몰아붙였다는 것.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스코어만 보면 대표지만 첼시가 상황에 비하면 정말 고전했던 그런 경기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승점 1점이라도 건지는 게 전체적인 우승 레이스를 봤을 때 맞았을 수 있지만 근데 뭐 잠근다고 해서 뭐 그렇죠. 그게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흔한 말을 실전에서 보여준 게다가 이 경기 운영을 보면 희대 071 포메이션. 네. 그러니까 수비 없이 왜냐하면 끌어올렸으니까 그렇죠. 그 수비를 골키퍼인 비카리오 선수가 사실상 네. 스위퍼 역할을 하면서 071 포메이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원톱 뭐 벤타쿠르가 좀 나중에 올라왔지만 네. 이런 포메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포츠 바이블에서는 이런 포메이션 처음 본다. 미쳤다. 네, 인지불 미쳤다. 그리고 네. 베르통원도 뭐 네, SNS 를 베르통도 하겠다고. 내 인생에서 본 가장 높은 수비 라인. 수비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베컴 다큐 통해서 욕먹고 있는 글렌 호들 해설위원은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토트넘이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계속 높은 라인을 유지한 거는 자살 축구라 생각한다. 네. 근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긴 한데. 그렇죠. 네. 디에스레틱에서도 네. 10명이 돼서도 수비 라인 계속 높이고 한 거는 이거는 좀 그 용기가 아니라 너무 순진한 거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순진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좋은 경기 네. 보여줬으면 됐죠. 네, 그렇죠. 팬들이 만족하는 경기. 일단은 팬들이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네. 아무튼 캐러건은 이 전술을 언급을 하면서 비카리오 이 비카리오는 정말 이 경기에서 한 매치에서는 평점 10점을 줬는데 4골 먹은 팀 골키퍼한테 10점 주는 건 솔직히 그렇죠. 좀 비정상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감동을 준 거죠. 아 근데 진짜 그 선방과 그 집중력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 네. 미친 선방에다가 마지막에는 그 스위퍼형 골키퍼로 그쵸. 변신까지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인상적인 경기를 했고요.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막 스페인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막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제가 그 후토크 때 비카리오가 아니라 빗카리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뭐 내내 빗카리오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었는데 이날만큼이 진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정점이었습니다. 요리스를 왜 진작 내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무튼 엄청난 활약이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좀 잃은 게 너무 많은 경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다이렉트 퇴장당한 로메로는 3경기, 그렇죠. 울버햄튼전, 빌라전, 맨시티전까지 네. 못 나갑니다. 와 맨시티전 네. 크네요. 네.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우도기도 울버햄튼전 못 나오고 그렇죠. 네. 부상자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네. 이제 판더벤도 이제 넓은 그쵸. 공간을 커버를 하다가 또 햄스트링이 올라왔고. 야 반더벤 진짜 더 오래 못 나올 수도 있겠던데 다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쵸. 뭐 진단 결과 안 나왔지만 네. 근데 일단은 본인이 뛰다가 너무 아파하면서 쓰러졌기 때문에 일단 걸어 나오긴 했지만 햄스트링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디슨도 이날 부상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메디슨도 이제 갑자기 혼자 쓰러졌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미친 게 9명이 뛴 것도 9명이 뛴 거지만 그 9명이 주전 4명이 빠진 9명이었어요. 그렇죠.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 네. 또 진짜. 누구야? 아무튼 뭐 그렇게 다 빠진 상황에서 네. 우도기까지. 네, 우도기까지. 네. 그러니까 진짜 미친 라인업으로 저런 경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참 대단하고요. 아무튼 지금 뭐 페리시치, 뭐 솔로몬, 세스뇽, 벤 데이비스 또 이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자까지 나왔고 또 히샬리송까지 지금 수술한다는 히샬리송이 얘기가. 최근에 또 인터뷰를 남겼는데 히샬리송이 요번에 네. 브라질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어요. 계속 뽑히다가 요번에 못 뽑혔는데 뭐 못하니까. 네, 일단 뭐 내가 감독이라도 안 뽑았을 거다 그렇죠, 얘기하더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정을 좀 했고 최근 몇 달 동안 쉽지는 않았다. 부상 문제가 있었다. 의사랑 이제 골반 수술을 받기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토트넘은 히샬리송까지 빠지면서 부상자만 총 한 6명에서 7명 이제 메디슨까지 확정이 나면 7명입니다 총. 네, 네. 진짜 2군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뭐 유스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골반 수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펠빅 수술인데 네. 펠비스 수술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뭐 치골이란 얘기, 뭐 골반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탈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복귀가 그렇게 막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일단 수술을 하면 최소한 네. 2달 정도는 회복 기간을 봐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좀 오래 못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 애슐리 필립스
그렇죠. 애슐리 필립스 네. 이 선수가 05년생 유망주 수비수인데 05년생이면은 고등학생 아닙니까? 거의 고등학생이죠. 네. 네. 그리고 키가 193cm. 네. 약간 반더벤의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에메리 워렌 자이레 에메리가 06년생이잖아요. 네. 그 선수는 이미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05년생 유망주 수비수가 이번에 콜업이 됐습니다. 네. 애슐리 필립스가 21세 팀 원정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골버햄튼전에 콜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단에 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센터백이 다이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랑 다이어랑 같이 파트너로 백라인에 설 것이다. 네. 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호이베르를 내린다는 호이베르가 있고, 로얄도 있고 이때 엄청 호평을 받았었죠. 지난 경기 때 센터백 뛰면서 호이베르가 네. 잘했죠. 골대 앞에서 바이킹의 귀환이다. 들어가는 거 막아내고. 무슨 영국 메시도 너무 식상해요. 무슨 북유럽 선수 잘하면 다 바이킹이야. 아무튼 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오브 위기이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황희찬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기회죠. 네. 또 공격 포인트 지금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요, 황희찬 선수가. 네. 네, 이제 그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불안한데 지난 경기 잘했지만 네. 요 센터백 조합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공격으로 더 나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이 유망주 수비수가 얼마나 해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런 뭐 난세 또 영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 해리 케인이 기회를 얻었던 것도 돈을 엄청 주고 데려왔던 그 외로운 섬 그렇죠. 솔다도가 못해가지고 더 기회를 많이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늘 이제 그런 거니까 아무튼 토트넘이 1위를 오랜 시간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이어왔던 그 대가치고는 네. 시즌의 여파가 너무 크죠. 네. 크고 어떻게 보면 A매치 기간이 바로 이어지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네. 어쨌든 2주 정도 선수들이 좀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로메로나 뭐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온 건 너무 크다. 네. 이렇게 좀 그렇죠. 여겨집니다. 수비진이 많이 붕괴가 된 게 또 이번에 수비진 붕괴되면서 토트넘 뎁스가 이렇게 얇았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는데. 조마조마했는데 네. 이상하리 많지 주전 선수들이 적응도 잘하고 부상도 없어서 잘 그렇죠. 나갔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게 잘 나가다가 진짜 네. 이렇게 한번 터진 게 너무 아쉽고 진짜 역대급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나저나 이 로메로 이노무 새끼는 중요한 경기에서 쓸데없이 이미 아니, 퇴장 한번 당했을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을 심판이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날 뭐 우도기의 그 첫 네. 번째 태클도 퇴장성이었다라는 그쵸, 발이 약간 평가가 뭐 많죠. 그렇게 예, 가서. 양발 네. 태클, 뭐 클래식 양발 태클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퇴장 당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로메로도 이미 전반 25분에 걷어차는 장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콜 위를. 걔는 네. 좀 이상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어요. 로메로 오늘 감정적이다. 네. 뭔가 사고칠 분위기다. 그러더니 결국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동료의 그 정강이 그런 식으로 찍어버릴 줄 몰랐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더 어려워졌고 아무튼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 입장에서는 원래 다이어를 선수 등록 안 하려고 됐었잖아요. 그렇죠. 홍구로원 그렇죠. 해가지고 어쨌든 명단에 살아남은 건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것인지. 다이어 입장에서도 뭐 다이어도 일단은 그 경기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네. 결정적인 다이어 태클을 잘해야 한 번, 됩니다. 네, 너 한번 지금 있었어요. 잘해야 1월달에 미넨 간다. 그렇죠. 미넨도 계속 이제 수비형 그쵸. 미드필더 찾고 있는데 다이어는 둘 다 됩니다. 너 좋아하는 케인이랑 다시 또 골프도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정말 미친 여러 의미로 미친 여러 의미로 미친. 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히샬리송 좀 걱정인데 잘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네.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좀 살아남았거든요. 네. 좀 부상 그쵸. 관리 잘 하면서 관전 포인트는 역시 네. 울버햄튼전에서 과연 이 부상과 결정적 여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토트넘의 시즌 최대 위기 상황이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저희 입중계 진행하니까 같이 보시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라인업으로 나오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렇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